가능한 다룰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함께 오늘 우리가 해보려고 하는 거는 이제 1-6 사례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 중독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 다음에 이 중독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을까. 또 어떤 계획을 세워 나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 우리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자, 그럼 1-6 사례 먼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1-6 사례. 1-6 사례. 게임하면서 현금을 지출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이는 올해 26세고요. 중학교 시절부터 게임 중독이었습니다. 밤새는 건 기본이고 밥을 굶거나 학교를 땡땡이 치고 PC방에서 게임하다가 온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액의 현금을 게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뭐라고 하실까봐 자는 척 하다가 한 적도 많지요. 뭐 현실과 게임을 구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애인도 있고 친구도 많으며 주변에서는 건실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생활도 잘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실상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미지 좋고 인정받는 회사인데도 너무 게임이 하고 싶어서 연장 계약 없이 퇴사한 적도 많습니다. 지금까지 꾸준히 일은 했습니다만 한 회사에서 오래 있지는 못했습니다. 어딜 가나 일 잘하고 성실하고 착하다고 좋아하지만 회사 계약 기간이 끝나면 다음 회사 갈 때까지 죽어라 게임을 해버립니다. 월급 받은 돈도 게임에 심각하게 쏟아붓습니다. 이제 제 자신도 그 액수가 얼마인지 계산하지 못합니다. 더 늦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이 사례에서는 이제 게임에 시간을 쓰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게임에 돈을 쓰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돈을 쓰는 거나 아니면은, 음, 돈을 쓰거나, 시간을 쓰거나, 아니면 뭐 다른 어떤 것을 쓰든지 간에 이런 것들이 이제 악순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라는 것을 스스로 자각하고 있어요. 26세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이 게임 중독의 그런 어떤 다루는 단계들을 생각을 해보면 문제 인식부터 원인 이해까지의 그런 전체적인 과정을 이제 방법 적용, 변화 형성, 요 단계를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중독의 첫 시작부터 그다음에 원인을 이해하고 그다음에 방법을 사용하는 거는 그 세 번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무조건 이제 이 사례가 이렇게 났다고 해서 그냥 이런 방법을 하세요라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고 또 변화가 갑자기 이렇게 돼 있지만 당장 변화를 이렇게 딱 이룰 수 있는 게 아니고 어, 요 처음부터 들어가는 요 과정, 문제 인식부터 그거를 이렇게 잘 진행을 해야 되겠어요. 다른 방식으로도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심리 상담의 방법이니까 우리들은 이제 성년자 상담의 그런 가치와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이게 이렇게 잘 해결이 되면서 그래서 해결의 열매 그리고 그걸 이제 어떤 길을 통해서 해결을 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다른 길을 찾아서 들어간다면 특히 이제 심리학과 같은 다른 길을 찾아서 들어간다면은 결국은 심리학을 통해서 그걸 했기 때문에 이게 성경으로 연결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닌 거죠. 그리고 또 신앙인에게 있어 성역 상담이 필요하지만 또 성역 상담이 이런 구체적인 정확한 문제와 원인과 방법과 변화까지 이어지는 것을 생각해 주니까 심리 상담이 보여주는 그 혼란스러움과 그 다음에 그 모든 이제 복잡함 이런 것들과는 좀 다르게 성역 상담의 그 명료함
요걸 가지고 이렇게 이게 진행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어떤 면에서는 이런 성역 상담이 너무 이게 단순하다.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딱딱 떨어지냐. 어떻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딱딱 이해하냐. 이게 좀 복잡한 거고 그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미묘한 역동들이 다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을 또 방법도 많고 그런 방법을 쓸 수 있는 대로 다 사용해 봐야지 어떻게 이걸 이렇게 단순해 보이게 처음엔 뭘 하고 두 번째는 뭘 하고 어떻게 이런 식으로 상담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이제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 하고 싶은 심리 상담을 하는 거고요. 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뭐 다르게 말하는 게 아니고 하고 싶은 상담 또 융으로 해보든 MBTI를 해보든 게임에서 MBTI를 적용해 보든 아니면은 애니어그램을 해보든 아니면 하고 싶은 게 있다면은 정신 분석을 해보든 아니면은 행동주의를 해보든 혹은 가족 치료를 해보든 내가 배운 거를 사용해 볼 수 있다면은 그렇게 사용하면 또 사용할 수 있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는 거는 요런 게 아니라 이제 요런 거니까 여기서는 요렇게 한다. 이런 걸 하고 싶으면 이런 걸 하고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이걸 해서 이렇게 목적을 이루게 된다. 요거를 잘 이해해 보면 좋겠습니다. 많은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대해서 사람마다 또 방향이 다르겠어요.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런 이 문제들의 그런 구분들이 있는데 이제 이게 하나의 실체죠. 게임 중독, 또 인터넷 중독, 알코올, 도박, 성, 중독. 근데 이제 이런 문제를 뭘로 다루느냐. 그래서 기독교적으로 성경적 상담을 할지 아니면은 뭐 다른 종교적인 상담도 있어요. 천주교 상담, 불교 상담, 이슬람 상담, 혹은 유교 상담. 뭐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아니면은 종교적인 상담 외에 심리학적으로 여러 가지 상담들을 할 수 있어서 심리학에 대한 이해도 우리가 또 이제 더 어려운 단계에서 이제 심리학적 이해가 필요한데, 자, 이런 식으로 심리학에 이제 다양함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프로이드의 의식, 무의식을 쓸지, 자아, 초자를, 구강기, 항문기, 방어 기제를 쓸지, 페르조나를 쓸지, 컴플렉스를 쓸지, 교류 분석을 쓸지, 대상, 표상, 멜라니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지, 그거는 자기 자유예요. 그걸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하는 거죠. 말리는 건 아니고. 인지 행동으로 할 수도 있어요. 내가 행동요법을 배워서 뭐 행동 수정을 쓰든지 체계적 탈감법을 쓰든지 합리 정서 앨리스를 쓰든지 현실요법 글래서를 쓰든지 그런 것들도 다 가능해요. 인간 중심도 마찬가지로 칼 로저스부터 게슈탈트 기도와 프랭클 또 실존을 구성하는 빈의자 기법을 쓰든지 그래서 이제 26세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거를 이렇게 쓰든지 아니면 가족 치료를 해서 틀림없이 가족의 역기능적인 면이 있을 테니까 그런 걸 생각해서 할지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가족 치료, 인간 중심, 인지 행동, 정신 분석이 다 심리학이니까 이제 통합해서 이런 심리학적인 걸 쓸지 이런 것들은 다 개개인의 선택이니까 한의학을 할지 혹은 그냥 의학을 할지 그거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성경 상담은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워서 안 써도 돼요. 성역 상담을 하지만 뭐 안 쓸 수도 있죠. 근데 성역 상담을 배워서 쓰려고 한다면은 이렇게 쓴다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또 쓰려고 해서 도와주려고 하는데 성경적으로 이렇게 도와서 할 때는 어떤 식으로 돕는다. 그래서
그 단계를 이렇게 배워나가서 문제인식, 원인 이해, 방법 적용, 변화 형성 이런 단계를 이제 진행해 나가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이렇게 되어진 하나의 실체를 어떤 식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 실체를 어떤 식으로 이제 다룰 것인가 이렇게 할 때 계획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계획을 가지고 상담을 하려고 할 때 이제 지난주에도 이제 우리가 이런 계획을 세웠고 이게 이제 매번 계획이 달라져요. 또 새로운 주제에서는 이게 다 리셋이 되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차트를 가지고 또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차트로 우리가 보는 이 내용을 생각해 보면 어떤 식으로 길을 열어갈 수 있을까? 근데 이게 매번 다른 길이지만 이러한 길을 반복하다 보면 길을 이제 잘 찾게 돼요. 처음에는 이걸 어떻게 길을 찾아야 되나 싶지만 반복하다 보면 주제가 이제 계속 또 학습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낫겠다, 저렇게 가는 게 낫겠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자, 먼저 과제로 1-오전에는 1-6을 다루고 오후에는 1-7을 다룰 거예요. 그래서 1-6 사례에 대한 연구, 주제와 그다음에 그에 맞는 해석, 어떻게 해석을 해주면 좋을까? 그래서 여기에 맞는 해석이 있어요. 해석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을 해주면은 좀 더 설득력 있게 이 사람에게 문제 이해를 할 수 있게 해줄 것인가. 그리고 그것은 매번 이제 처음 문제 인식을 위한 해석을 해줄 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진행을 하는데. 결국 이건 이제 예를 들어서 한 번 만나서 뭘 한다. 그러면은 이제 1회기인데 1회기에 어떤 주제를 다뤘는데 그게 해석이 잘 되고 그래서 다음번에는 뭘 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이제 얘기가 잘 돼서 그럼 2회가 되는 2회가 잘 됐으면은 그 다음에 또 3회가 되는 이렇게 해서 쭉 이어나가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회기가 다 잘 이어가 나간다 하더라도 이게 발전이 되어야지 발전이 되지 않으면은 똑같은 거를 계속 반복하는 지난번에 아까 얘기 말했던 그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어떻게 해서 이거를 이게 심리 상담을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어떤 면에서는 성역 상담도 그럴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여기서 맴돈다고 생각해보세요. 계속 맴돈다고. 영원히 맴돈다고 생각해보세요. 문제인식만. 그러면은 이제 성역 상담에서 이제 위로 못 올라가는 거죠. 위로 올라가야만 하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런 다음에 또 여기서 또 계속 뱅뱅 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하다 보면 또 여기서 또 뱅뱅 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멀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기 때문에 거기서 뱅뱅뱅뱅뱅뱅 돌았던 거죠. 그런 것처럼 이제 여기를 이렇게 뱅뱅뱅뱅 돌면 안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튼 그게 하나님의 또 뜻이었으니까 그렇게 했지만 우리는 이걸 빨리 끝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위로 올라가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디까지 얘기했고 그다음에 무슨 얘기해야 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야만 변화 형성에까지 올라갈 수가 있겠어요. 자, 이렇게 이해를 하고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준비하신 거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1-6 사례는 어떤 영역이고, 어떤 유형이며, 어떤 감정이고, 어떤 욕구인지,
그래서 계획을 쭉 진행을 해볼 때 어떤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면 좋겠다라는 거를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음, 준비하신 분 계세요? 준비하신 분 한번 발표해 주세요. 음소거가 돼 있으니까 키시고 희진 씨도 왔네. 생각은 해봤는데, 네네 김지인 성도님. 네. 개인의 선호 문제에 네. 개인의 절- 개인의 선악 문제에 네. 절망에 절망이랑 두려움이 좀 헷갈리긴 하는데 그냥 절망에 유익 절망에서 유익 유익으로 절망에서 유익으로. 네.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이유가 있나요? 이게 여기 뭐 사회생활이라든지 이런 것도 나오기는 하는데 거기서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개인적 문제가 그런 데로 퍼지고 있는 것 같았고요. 그리고 이게 본인이 알고 있는 상황이라서 본인의 문제점을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나는 좋지 않은 상황이 어떤 악에 가 있다라고 그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그 문제점은 아는데 거기 그 악순환의 굴레에서 나오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스스로 인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절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니면 두려움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런 해봤는데 안 된, 그러니까 그렇게 뭐 헤어나오지 못하겠다. 그래서 그런 절망? 근데 그게 본인의 유익이랑 관계가 있는 것 같아서 돈을 계속 쏟아부으는 거, 액수가 얼마인지 모르는 거, 그리고 회사에서 뭐 퇴사한 적까지 있는 거 보면은 그런데 본인한테 유익이 하나도 없는 상황으로 계속 빠지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런 감정이 있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네, 좋습니다. 우선은 이제 한 분이 잘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다른 분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가 한 것을 이렇게 조정하시면 되겠어요. 알아서 일일이 다 말할 기회는 없다 하더라도 궁금한 거 있으면은 얘기해 보셔도 되고요. 우선은 이게 영역에서 사회 혹은 직장 이런 것들이 끼어 있지만 예를 들면 학교라는 부분도 나오고 그다음에 PC방도 나오고 상황적인 면에서 사회적으로 애인도 있고 친구도 많고 건실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생활도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 그럼 이게 사회 영역인가? 혹은 또 회사, 회사도 다니고 직장도 한 회사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벌써 개인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사회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직장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뭐가 이렇게 좀 복잡해 보이기는 하지만 핵심적으로는 이 게임의 문제가 어디서 나타나느냐라는 거를 보는 거예요. 게임의 모습이 어떤 영역에서 나타나는가를 할 때, 유형의 그런 의미를 또 동일하게 적용해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게임의 영역을 생각을 해 볼 때, 이 개인의 영역이라는 의미가, 이제 구성을 해 보면, 개인의 영역이라는 것이, 영역으로 볼 때, 개인의 영역으로 볼 때, 개인의 영역으로 볼 때, 나의 필수적인 게 있고, 하나님과 관계된 혹은 뭐 안 믿는 사람한테 또 다른 면이 필수적인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다음에
타인에 관한 것이 중요한 이제 영역이고 중요한 부분이고 자신의 발전이나 자신의 여가와 그럼 이렇게 하면 이제 개인의 삶을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뭐 타인도 있고 애인도 있고 사회생활도 있고 직장도 있고 근데 지금 이 게임에 파묻혀서 어, 돈을 사용하고 이런 얘기들을 계속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양상들이 요 개인이라는 영역에서 설명하는 것이 제일 적절한 거예요. 직장으로 설명을 한다고 한다면은 직장의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뭐 직장 영역에서 단순히 직장을 옮기는 정도가 아니라 회사 계약 기간, 그다음에 월급을 받는 한 회사에서 오래 있지는 못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회사에 관한 얘기를 직장이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요 고용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게 게임과 관련된 건 아니고 게임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내용이 되죠. 그래서 오히려 여기서 직장인, 직장이 그다음에 자기에게 있어서 어떤 금전적인 손해, 그럼 전부 다 이런 부분이 게임 때문에 생기는 그런 부분으로 볼 수 있고, 이 얘기는, 음, 여기서 펼쳐지면 전혀 다른 얘기거든요. 게임과 상관없으면은 얘기가 되겠죠. 직장을 옮긴다라든지. 근데 이제 게임 때문에 이렇게 생기는 거니까 게임이 다 들어가려면은 이렇게 봐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본다는 거는 요 이제 원래 이게 실체인데 이제 요게 그 사례의 실체거든요. 그래서 26세 게임 중독 중학교 시절부터 요 사람을 이제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상담을 하는데 어느 쪽으로 보는 게 더 좋으냐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걸 좀 사회적으로 이렇게 볼 거냐 아니면은 아니, 이제 직장이죠. 직장으로 볼 거냐, 아니면 사회적으로 볼 거냐, 아니면은 개인적으로 볼 거냐라고 한다면은 이 문제를 개인적으로 보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개인적으로 봐서, 아, 이 문제는 개인의 문제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보는 각도에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이런 각도로 보는 거고, 사회로 이런 식으로 보면은 이런 각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26세 게임도 이런 각도로 보니까 이런 체계로 말할 수가 있어요. 이런 체계로 말할 때, 그럴 때, 어, 여러 가지 면을 요 한도 내에서 이제 얘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이다. 그럼 이제 여기서 어떤 감정을 찾고 어떤 욕구에 이끌리고 있는지를 여기서 보는. 만약에 이 사람이 뭐 직장의 문제다. 직장의 관계의 문제다. 그럼 이제 위치가 틀린 거고, 요 감정을 보는 요 위치를 바로 여기에 서서 볼 때 얘기가 다른 거죠. 빛을 거꾸로 하고 보는 건지, 마주하고 보는 건지, 옆으로 보고 있는 건지, 이런 게 다른 것처럼 딱 여기에 서서 여기서 이제 감정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인 감정을 이해를 해보면 무슨 감정 때문에 이걸 합니까? 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거를 안 한다고 한다면은 또 무슨 감정이 듭니까? 라는 거죠. 이 게임에 대해서. 요건 이렇게 딱 서볼 때만 형성이 돼요. 여기서 나타나는 뭐 예를 들면 늦기 전에 해결하고 싶습니다.
저는 중학교 시절부터 게임 중독이에요. 뭐 이런 표현들의 위치를 갖는 게 아니라 이게 선악의 아니 이제 개인의 문제고 선악을 안 했네. 그래서 이제 개인이 됐어요. 그래서 개인은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형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거죠. 착각을 했어요. 개인은 맞고, 그래서 이거를 개인으로 보는 게 맞고, 개인의 영역이에요. 그 다음에 개인의 영역에서 그 다음에 무슨 유형이냐를 얘기를 할 거예요. 두 개 정도는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거를 선악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선악은 그 사람이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내가 그렇게 보여지는 것보다 그 사람이 이걸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게 이제 핵심이어서 내가 보기에는 뭐 순위 아닌가 뭐 할 수도 있고 내가 보기에는 합이 아닌가 할 수도 있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 이 문제를 어떤 걸로 본다면은 그거에 맞추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그 위치에서 감정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여기에서 나는 그걸 어떤 식으로 생각하느냐 하면은 죽어라 해버립니다. 돈을 게임에 쏟아붓습니다. 얼마인지도 잘 계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 회사에서는 오래 있지 못했습니다. 성실하 착하 좋아하지만 일 잘한다고 어딜 가나 이런 면이 있지만 회사 계약 기간만 하는 거지 오래 있지는 못하고 연장 계약 없이 퇴사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그런 내가 잘못하는 거, 여기도 자는 척 할까봐, 뭐라고 하실까봐, 자는 척 하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학교도 땡땡이 치고, 거액의 현금을 게임에 사용하고, 밤새는 건 기본이고, 전반적으로 상황을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냐면은, 내가 지금 은근히 이러한 것을 나쁜 일을 저지르고 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도 내가 지금 잘못한다. 그래서 내가 잘못하는 학교를 결석한다든지, 혹은, 뭐라고 할까봐 자는 척 한다든지, 그 다음에 현실과 게임을 구분하지는 못하는 거는 그런 식으로 비현실적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어, 그냥 연장 계약 없이 스스로 퇴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좋아하지만 죽어라 게임을 해버리는 상, 돈의 소비, 소비, 시간 낭비. 그래서 이제는 이게 문제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의 결석, 퇴사, 또 이직, 소비, 낭비, 이런 식의 삶을 이제는 살고 싶지 않다라는 게 이제 이 피상담자의 생각이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살고 싶지 않은 거. 그래서 이게 악이 되는 거.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뭐,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뭐 중립으로 살아가고 싶다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이게 어쨌든 이건 일시적인 상황이라 오래 가진 않거든요. 중립 상태가. 다시 악으로 오든지 아니면은 선으로 가야만 그걸 오래 할 수 있는. 중립을 오래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중립은 기본적으로 어떤 게 결정되지 않은 상태, 회사를 어디로 갈지 결정하지 않은 상태, 그다음에 퇴사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 뭐 이렇게 일시적인 상태에 공을 던져도 떨어지지 않고 그렇다고 더 올라가지 않은 그 정도이기 때문에 하나의 지나가는 과정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음, 전학의 문제도 맞아요.
그럼 이제 중요한 핵심은 감정이 뭐냐라는 거예요. 감정을 찾는다는 거는 요 선악 문제에서 무슨 감정을 찾아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절망 말고 다른 분들이 혹시 이 사람에게 있는 감정의 의미, 또 어떤 부분에서의 감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스스로 연구해 보신 분 계신가요? 절망 이외에 다른 생각이 있으신 분 계세요? 호기심이 있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네? 어떤 마음이요? 수치. 수치. 예. 네네. 좀 더 설명을 해주세요. 수치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이렇게 즐거움에 빠져서 이렇게 하긴 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자랑스럽지 못한 거. 그다음에 이렇게 부모님한테 부모님 뭐라고 하실까봐 자는 척 하는 거, 이런 것도, 자기가 하는 것이 옳지 않다, 이런 거를 조금 부모님이 싫어하시니까 그런 것도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어, 자기가 쭉 여러 가지 나열해 놓으면 여기에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자랑스럽지 못한 그걸 수치로 받고. 자, 감정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가 하면, 아까 개인 나왔죠. 그 다음에 선악 나왔죠. 그렇다면 이 사람의 삶 속에서는 개인의 이렇게 잘 짜여지지 않은 삶이, 모습이 있고, 그 다음에 더 들어가니까 그 속에서는 이제 선악의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선악의 모습으로 그래서 선악의 모습으로 이제 이렇게 구분이 되는 개인에서 선악으로 이런 요소들이 있어요. 그럼 이 이런 요소를 가지고 우리가 그 안쪽으로 더 들어갈 건데 그러면 그 안쪽에서 그 새로운 마음을 이제 보게 되는 거거든요. 다음에 그래서 그거를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냐 하면은 이런 마음의 상태를 보고 그래서 이제 이게 개인이고 그다음에 선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을 가지고 그 안에 있는 마음으로 더 들어가면 그러면 그 마음의 주소는 뭐냐면 말하자면 이 부분에 대한 확장의 의미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장이. 이 부분에 이 부분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개인의 게임의 분야가 있고 그 게임의 분야가 스스로 악의 의미가 있는데 그 악의 의미에서 있는 감정이 뭐냐? 다시 말해서 무슨 감정 때문에 왜 그럼 출석을 하지? 자는 척 하지 말고 그냥 솔직히 고백을 하지. 아니면 그러지 말든지. 퇴사하지 말고 계속 다니지. 이직하지 말고 계속 꾸준히 커리어를 쌓지. 소비하지 말고 저축을 하지. 그런 게 다 반대쪽으로 오는 거죠. 낭비하지 말고 저축하지. 그럼 이게 선한 모습이죠. 근데 왜 선한 모습으로 가지 못할까? 그런 모습으로 가려고 할 때 무슨 마음이 드느냐? 그 다음에 반대로 이걸 이제 못하게 한다면, 여기서 나오게 된다면 또 무슨 마음이 드느냐? 요런 감정을 찾는 거예요. 이 감정 때문에 이게 벽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벽을 못 넘어요. 그래서 계속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결석, 자는 척, 퇴사, 이직, 소비, 낭비, 다시 결석, 자는 척, 퇴사, 이직, 소비, 낭비, 다시
그래서 이제 이게 악순환되는 거예요. 이 벽이 뭐냐. 그래서 이제 결국은 들어가지 못하고 나가지 못하고. 왜 나가지 못할까? 왜 들어가지 못할까? 이제 이게 감정을 찾는 거야. 왜 일로 나가지 못할까? 아니, 왜 일로 들어가지 못할까? 좋은 선순환으로. 그 다음에 왜 여기서 이걸 빠져나가지 못할까? 여기 왜 계속 매여 있을까? 그래서 이 두 가지 면을 다 보는 거야.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이 드나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걸 안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이 감정을 알아야 되는데 이 감정이 아까 얘기한 절망인지 아니면 수치심인지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감정을 알아야 하는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의 내용이 아니라 어떤 부분의 감정을 찾는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어떤 부분의 감정을 찾는 게 중요한가라는 거는 지금 말한 것처럼 요 부분입니다. 왜 일로 들어가지 못할까? 그러면 왜 여기서 나가지 못할까? 왜 여기에 매여 있을까? 이 감정 때문에 여기 매여 있는 거. 여기 이렇게 같이 섞여져 있는 거. 그렇게 생각한다면 좀 생각이 좀 달라지세요? 아니면은 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세요? 어떠세요? 저는 목사님 설명을 들으면서 그러면은 이제 문장을 읽어보니까 게임이 너무 하고 싶어서 뭐 이것도 하고 이것도 했는데 게임이 너무 하고 싶어서 문장을 지금 다시 봤거든요. 네. 그러면 게임을 계속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 퇴사 안 하고 뭐 안 하고 그러니까 게임하고 멀어지는 게 싫고 게임을 계속 하고 싶고 게임을 하고 싶고 그런 거면 그냥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은 미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그걸 조금만 이제 상담적으로 얘기를 다듬는 거예요. 게임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했어요. 하는 건 그건 이해가 되시죠? 네. 게임을 하고 싶어서요. 게임을 안 하는 게 싫은 거죠. 게임을 안 하는 게 게임을 하고 싶어요라는 말은 게임을 안 하는 게 싫은 거죠. 근데 게임을 계속 하고 싶으니까 아, 회사도 하고 돈도 쓰고 뭐 땡땡이도 치고 자는 척도 하고 게임을 계속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싫은 거니까. 자, 그러면 게임을 하고 싶은 것과 그걸 찾는 것의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뭐냐면, 게임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들어왔어요. 네. 자, 결석을 왜 했나요? 게임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온 거는 다 하고 싶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게임을 하고 싶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제 나가려고 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나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방향이 반대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건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한 거니까. 그래서 결석하고 자는 척하고 그 다음에 이 악순환은 게임을 하고 싶어 하는 한 이거는 벗어낼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어떤 쥐가 이제 창고에 들어갔는 예화 중에 그런 예화가 있는데 쥐가 홀쭉해진 쥐가 창고로 들어갔는데 실컷 먹었어요. 창고에서. 근데 나오려고 보니까 배가 불러서 창고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 그러고 있다가는 잡히게 생겼어요. 그래서 뭘 해야, 어떻게 해야 빠져나갈 수 있겠는가 했더니 몸을 다시 홀쭉하게 해서 해야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또 먹고 싶어요. 이러면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럼 뭘 원해야만 나오냐 하면은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나가고 싶어요. 여기서 나가고 싶어요. 그걸 키워서 이제 밖의 세계, 그러니까 그럼 이제 홀쭉해지는, 그럼 안 먹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리가 게임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된 건 이해하겠는데 나오려면은 이걸 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밖에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밖에. 그러면 출석을 하고 자는 척이 아닌 솔직히 말하고 출근을 하고 저축을 하고 그게 어떻게 생각이 드느냐?
근데 그게 싫죠. 왜냐하면 게임을 하고 싶은 게 더 컸으니까. 그래서 그 마음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좋아할 수 있도록. 바깥에 있는 이 삶. 이걸 좋아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요 부분에 대한 감정을 찾는 게 핵심이에요. 그냥 아무 감정이나 찾는 게 아니라 요걸 위해서, 선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게 합리적인 설명이 되는. 자, 이 사람이 했던 것의 정반대, 선순환. 그게 이제 게임으로부터 생겼던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저축을 하고, 그 다음에 소비를 줄이는 규모 있는 경제를 살아가는, 그럼 이렇게 살아간다면은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해서 그런 부분에 감정을 찾는다면 그런 것에 대한 나아가는 것, 그런 것으로 들어가는 것, 일로 들어가려고 할 때 그게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면 그게 미움일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싫어요. 출석이 싫어요. 깨어있는 게 싫어요. 출근이 싫어요. 그러면 그게 미움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걸 안 한다면 결석, 자는 척, 퇴사, 이직, 소비, 낭비 이걸 안 한다면 그래서 여기서 나간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한다면은 그게 뭐 그렇게 하면 어, 절망적인 삶일 것 같아요. 혹은 그렇게 사는 게 이미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저는 못 나가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게 절망이 되는 거죠. 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치심이 있다라고 해서 이 수치심이 이런 삶에 대해서 수치를 생각을 해본다면 수치나 아니면은 절망이나 미움이나 이런 것들을 만약에 생각을 해본다면 여기서 의미 있는 거는 뭐냐면 그게 나아가려고 하는 것에 관한 건지 아니면은 그것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아가기 어려운 감정인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욕구를 찾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감정을 찾으면은 그 감정의 근원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런 감정을 만드는 욕구가 또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럼 또 그 욕구를 찾는 거예요. 더 이상 확대가 안 되는. 요게 이제 욕구고 이 욕구를 또 찾아서 이게 감정이고 그 안에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 욕구를 찾아서 그 철조망을 벌려가지고 그래서 그 사이로 나아가게 하는 거죠. 요것만, 요것만 꼭 참아봅시다. 그리고 여기서 욕구에 막혀 있으니까 여기서 이걸 할 수 있는 소원을 갖는, 그리고 결심을 갖는. 그럼 여기를 통과해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어렵나요? 이 설명이? 어렵진 않아요. 대충 스토리가 이해가 되죠? 네. 이렇게 들어와서 이 악에 들어온 사람을 빠져나가게 하는 방식이 이런 식입니다. 감정을 찾고 욕구를 찾아서 그다음에 그 욕구 대신 소원으로 그럼 이게 이렇게 벌려지는 그럼 거기로 쏙 빠져나오는 거죠. 상자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자기 집으로 갈 생각을 했을까 하면은 그에게 새로운 생각이 딱 이렇게 열렸어요. 그 생각을 만약에 못 하고 있는데 친구가 그 얘기를 해준다고 하면 상상해요. 그걸 자기가 스스로 해서 다행이었지만 그 옆에서 친구가 주연녀를 보고 있으면서 야 친구야 너는 네 집으로 가면 그렇게 종들보다도 더 편히 살 거를 너는 왜 여기서 이러고 이렇게 쥐염열매를 먹고 있니?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은 생각이 마음속에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내가 여기서 어떻게 이러고 살고 있지?
벽이 생겼고 그 벽을 넘어가지 못하는. 쥐가 들어올 때는 홀쭉해서 들어왔는데 나가지를 못하는. 그럼 나갈 방법은 안 먹는 거예요. 안 먹고 버티는 거예요. 먹을 수 있지만 안 먹고 버티는. 그래야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어가면 그게 이제 삶 속의 지혜이죠. 그래서 이런 감정이 싫어하는 거다. 선순환이 싫어요든 아니면은 이걸 포기하는 건 너무 절망적이에요. 절망이든 아니면 또 일로 이렇게 가자니 너무 창피해요. 이미 버렸어요. 이미 전 자포자기예요. 다시 일로 가자니 전 너무 창피해요. 하던 그런 것 중에서 좀 더 효과적인 감정을 찾아서 요거를 이렇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고 이제 거기까지 간다면은 위치상 되게 높이 올라가는 거죠. 문제 인식까지 올라가는 거니까 그 전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원인 이해, 방법 적용, 변화 양성에서 문제 인식, 요 문제를 인식하는 거. 요거까지 하고 그 다음에 해석을 한다면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이 단계를 어떤 식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감정과 욕구를 찾아서 그걸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이제 정리해 주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것의 어떤 방향이 결국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단지 게임하는 그 자체, 물론 게임을 안 할 수 있겠지만 게임의 의미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이제 안 좋은 상황은 뭐냐면 게임을 안 해요. 게임을 안 하는데 그런데 그냥 퇴사하는 거. 게임을 안 해요. 여행을 다닌다고 생각해요. 독서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계약 기간이 끝나면 죽어라 여행을 합니다. 월급에 빠진 월급 받는데 여행에 쏟아붓습니다. 그러면 정확히 여행으로 대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삶의 이 악순환, 학교를 땡땡이 치고 PC방에서 게임을 하는 삶이었지만 게임이 바뀐다 하더라도 학교를 땡땡이 치고 들로산으로 여행을 다녀요. 혹은 뭐 도시를 돌아다녀요. 아니면은 뭐 집에 처박혀서 독서를 해요. TV를 봐요. 그래도 이 악순환은 그대로 있는 거죠. 게임 이면에 있는 정상적인 삶과 규칙적인 삶과 그리고 또 그걸 해나가는 그 보람? 이런 것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려고 할 때 게임 그 이상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단계를 얘기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미움을 찾던 절망을 찾던 아니면 수치를 찾던 그 속에 있는 걸 찾아서 정상적인 삶, 나와서 살기를 원하는 그 바람직한 삶, 그러한 삶으로 이제 비로소 갈 수 있는 게임 이면에 있는 또 다른 고민을 찾아가는 거죠. 요렇게 이제 해주고 요걸 이제 설명해 줘서 요거는 당신이 볼 때 요거는 좀 악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요거를 선으로 바꿔서 선을 얘기해야 된다 하면은 이제 여기에 대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요게 결국은 이런 유형에서 해석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해주면 이 자체가 무슨 해석이 되냐면은 이게 도덕적 해석이 돼요. 선악의 유형에 도덕적 해석이 연결이 되는 그걸 그렇게 말을 해줍니다. 근데 이제 거기가 기본인데 이 기본에 좀 더 변형을 둬서 단순히 도덕적 해석이 좀 어렵다 싶으면 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적용적 해석.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들어가려면은 또 들어갈 것에 대한
또 소원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희생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자기를 절제하는 거고, 그래서 주의예화라든지, 그래서 이제 줄여야 된다. 그리고 그걸 찾아야 된다. 하면 그걸 이제 찾을 수 있는 그런 예를, 이렇게 이제, 이 사람에게는 원래는 이게 도덕적 해석이 유형상 맞는데, 그 도덕적 해석을 적용적 해석으로 바꿔서 설명해 줄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런 이유로 요거를 이런 식으로 바꿔도 되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바꿔도 되고, 바꿀 수 있는 거는 이제 다양하게 바꿀 수 있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요 해석이 이제 가장 기본이에요. 기본. 선악의 유형을 설명하는 도덕적 해석인 거죠. 나머지는 그것의 변형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다 어디서 얻겠어요? 다 악순환 개념인 거고, 그다음에 또 이러한 부분에서의 죄의 문제도 있는 거고, 그리고 원인 이해, 문제 인식을 하는 그런 단계의 개념이고, 그리고 이해에 관한 그런 얘기가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다 모으면은 이런 해석들을 해서 그래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요런 구도를 이해해서 게임만 생각하지 마세요. 게임을 안 한다고 해도 그게 다른 걸로 대치되면 여전히 결석, 자는 척, 퇴사, 이직, 소비, 낭비는 다른 걸로 바뀝니다. 똑같아요. 이런 삶 자체에 대한 선순환을 생각해 보세요. 해서 요걸 만들어가는 방향성을 찾아야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힘들어지는 이 감정과 욕구는 이제 원인 이해에서 찾는. 자, 개인의, 그 다음에 유형의 얘기를 좀 같이 해봤어요. 오늘 한 것에 대해서 혹시 궁금한 게 있을까요? 질문 있으세요? 질문? 욕구, 욕구도 있나요? 욕구와 감정과 욕구는 뭐 여기서 딱 특정하는 거는 별 의미가 없어 보여요. 뭐 할 수는 있는데 오히려 그건 그냥 열린 가능성으로 놔두고 미음인지 참 왜냐하면 이걸 답을 말해버리면은 맞았어 틀렸어 또 이런 생각일 수 있으니까 그건 열린 가능성으로 생각하세요. 그냥 개인의 선악 그리고 이 선악에서 감정을 어떻게 찾는지, 지금 그게 중요해요. 감정을 어떤 식으로 찾는지를 생각을 해야 이제 이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감정을 찾는 건 뭐냐면은 그걸 거기서 나오려고 할 때, 이 악의 문제에서, 나와서 좋은 걸로 들어가려고 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이걸 그만두려고 할 때, 여기서 나가려고 할 때,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어려움이 있는지, 그럴 때 무슨 감정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이걸 그만둔다고 할 때 어떤 감정이 있는지, 나가려고 할 때 어떤 감정이 있는지, 들어가려고 할 때 어떤 감정이 있는지, 그래서 그런 감정을 찾아야 돼요. 그게 동일하게 절망일 수도 있고, 미움일 수도 있고, 수치일 수도 있지만,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사로잡혀 있는 감정 그 자체가 아니라, 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방해가 되는 그런 감정으로 찾아야만 요 벽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걸 또 해결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감정 욕구는, 있는데요. 네, 네, 그 감정과 욕구에 있어서는 이제 가능성이 다 열려있다는 것이잖아요. 네, 그냥 보이지 않은 두려움이나 책도 네.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다시 한 번요. 마지막 두려움이라고 참 들었는데, 두려움. 네, 그러니까 그 감정과 욕구에 대해서는 다른 가능성들이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을 때 네, 네, 지금 이야기되지 않은 감정이라고 했을 때 이제 두려움이나 죄책도 있잖아요. 네, 그랬을 경우 저는 사실 두려움이라는 생각을 처음에 준비하면서 생각했고 또 설명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그런 감정들에 대해서도 네, 확실히 예측이 가능한지.
근데 너무 열린 가능성은 아니에요. 너무 열린 가능성. 두려움이다. 두려움이다. 올바르게 사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건 좀 너무 멀어 보이는데요. 게임을 하고 싶기는 한데, 게임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되는 건 알겠는데, 게임을 하지 않는다면 어떨 거냐? 두렵다. 혹은 올바르게 한다면, 이제 저축한다면, 혹은 또, 어, 돈을 쓰지 않는다면, 혹은, 연장 계약 없이 퇴사한 적도 많은데, 연장 계약을 한다면, 이미 좋고 인정받는 회사라서 또 잘하는 대로 보이고 있어서, 그래서 한다면 두려움. 그거는 일단은 여기에 나오는 그 이상의 면이 돼 보여요. 그리고 여기에서 두려움을 찾기는 좀 너무 도약이 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딱 정해드리지는 않겠지만, 음, 그런 입장으로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어요. 이 부분을 벗어나려고 할 때, 선악을 벗어나려고 할 때 어떤 감정이 드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면 요거는 딱 표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요 느낌이 잘 안 살거든요. 개인의 선악이라는 게 느낌이 뭐 절망이다. 뭐 그냥 이게 표시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 느낌을 요 위치에서 도대체 뭐가 보일까? 요 선악으로. 그래서 차트를 바꿔서 이렇게 새롭게 구성을 한 거고, 그래서 이 구성을 보면 개인의 이런 부분에서 선악이 형성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럼 좀 더 현실감 있게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선악으로 이렇게 연결이 될 때, 그때 이 위치에서 좀 더 실감나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사는 삶. 선을 바라보면 이게 두려운가? 이걸 떠나는 게 두려운가? 이게 두려워서 이러는 건가? 제가 두려움, 제일 생각한 주제는요, 이분이 중학교 때부터 계속 배웠는데, 보면은 이제 숨기는 것을 계속 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건실하고 또 되게 건실하다는 표현이 있고 사회생활도 잘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다 그렇게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본인은 그러지 못한 삶을 중학교 때부터 살아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선악 유형에서 악에 속해 있는데 선으로 바뀐다고 할 때, 네, 그런 표현이 있지 않나. 그는 상담자의 생각이 너무 개입이 돼 있어요. 상담자의 생각. 우리가 방법론 할 때 늘 자료 수집에 전제 조건이 있는데 상담자가 임의로 구성하면 안 되는 거고 근거가 있어야 돼. 이 사람이 보는. 그러니까 그걸 여기서 뭐라고 표현할 것인가, 표현될까, 이제 이걸 이제 찾아야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몇 줄 안 되지만 여기서 계속 들여다보셔야지. 이거 두려워할 것 같은데요? 나라면 두려워하겠어요. 이러면은 비상남자의 모습을 이제 새롭게 창조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두려움으로는 생각하기엔 좀 어려워 보여요. 근데 여하튼 방향은 그런 거예요. 그런 걸 하지 않는다면, 올바르게 산다면, 지금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그럼 어떨 거냐? 두려움, 그게 뭐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막 변환이 돼서 두려움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요 나온 단계에서는 두려움을 예상하기는 어렵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사례가 짧고, 그리고 또 그런 사례로 가져왔기 때문에, 뭐, 감정과 욕구를 그냥 임의로 딱딱딱 구성하기가
이제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열린 가능성으로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거를 또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는데 이 사례에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게임 그 자체만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게임 이면에 깔려있는 생활 습관, 게임 중독인 사람들도 게임 중독을 떠난다라는 의미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그 다음에 게임과 관계돼서 뭐 자기가 공부하고 일하고 뭐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게 게임의 반대쪽에 있는 거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사는 게 싫어요 라고 해서 또 게임에 들어오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할 게 없어요. 하고 싶지 않아요. 또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게임을 해요.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라서 그런 이제 그 이면을 발견하셔야 되겠어요.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면의 문제를 인식하는 거지 그렇지 않고 단순히 드러나는 문제만 인식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면의 문제를 찾아야 그러면 선생님 도와주세요. 제 속에 이런 이면의 문제가 있군요. 그래서 저의 게임 중독 이면에 직장 문제가 있군요. 그 다음에 거기에 제 진로 문제도 있었군요. 이제 앞으로 뭘 해야 될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그리고 그럴 때 자아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이런 사람인가? 저런 사람인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와 연결해서 게임 중독을 생각해야지 그냥 무턱대고 게임만 없애게 한다 이제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배가 산으로 가는 거죠. 이걸 그냥 얘기하면 빨리 알아차릴 수 있는 문제지만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냥 계속 얘기하는 대로 막 끌려가다 보면 본질을 파악 못하고 계속 똑같은 얘기만 이렇게 반복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흘러가는 그런 거니까 우리는 그 넓은 바다에서도 해도가 있어서 목적지까지 딱 최단 거리를 정하고 그 다음에 움직이는 것처럼 이렇게 뱅뱅뱅 도는 게 아니라 여기서 뭘 해야 돼? 어떤 감정을 찾아야 돼? 어떤 욕구를 찾아야 돼? 어떤 소원을 찾아야 돼? 그래야 해결돼.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거가 되겠어요. 이해가 되시겠죠? 우리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상담을 한다. 그렇게 상담을 하는 거예요. 성역 상담은 배운 이론 적용해 보는 상담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알아가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자, 오늘 수고하셨고 그 다음에 또 1-6은 여기까지 하고 저녁반에 1-7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1-8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1-9만 넘어가면 그 다음에 이제 원인 이해로 가거든요. 그래서 1-9 다음에 이제 원인이 뭘까 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원인 이해를 주로 다루게 될 테니까 1-9까지는 문제인식에 좀 더 집중해 보도록 하죠. 영역, 유형, 요 부분에 영역과 유형. 자,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우리는 1-8로 다음 시간에 1-8에 영역과 유형과 그 다음에 해석까지. 기본은 유형에 맞춰서 해석을 하는 걸 기본으로 하셔도 돼요. 1-8 사례의 영역, 유형, 그 다음에 유형의 해석. 유형에서 다 해석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그걸 조금 변형해도 되고. 자, 끝나기 전에 내가 이거는 꼭 물어봐야겠다 하는 질문 있으실까요? 그 게임 중독 같은 경우는 네, 완전히 끊는 거가 목적이잖아요. 네, 네, 근데 성중독 같은 경우는 네, 그런 거는 완전히 끊는 게 힘들 것 같은데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뭐 쇼핑 중독 같은 거나요? 네네. 일상생활에 연결된 거. 음, 그런 거는 어떻게 제시를 해야 돼요? 그 게임도 마찬가지긴 해요. 이게 완전히 끊는다라는 의미는 중독 상태가 완전히 끊어진다라는 거지 행위를 전혀 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성도 마찬가지고 뭐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걸 하려면은 그걸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새로 시작하는 그런 의미처럼. 그래서 성이나 쇼핑이나 이런 것도 목적이 완전히 백지장에서 이제 새로 쓰여지는 성도 이게 단지 어떤 몸의 어떤 발현이나 혹은 또 관심사의 발현 이게 정상이지만 이제 욕구의 차원에서 그리고 또 이제 정상적인 신체적인 그런 반응의 차이에서 혹은 또 쇼핑도 어떤 필요와 혹은 또 그것에 대한 공급의 차원에서는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새롭게 써가는 겁니다. 아예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게 아니라 게임도 마찬가지. 게임 자체가 순수한 여가 생활로서의 그런 의미로만 한다면은 그럼 애초에 게임 중독도 되는 건 아니죠. 게임 자체를 뭐 말살해야 된다 이런 입장은 아니니까. 예. 그러니까 다른 것들도 새롭게 구성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백지장으로 만들고 새롭게 구성한다. 그래서 이제 소원이 필요한 거예요. 계획에서, 능력에서, 혹은 희생에서, 용서에서. 그러면 또 다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져요. 사실은 또 보통 사람들이 다 하고 있는 그런 밥 먹으면 끝나잖아요. 끝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먹었는데도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이제 이러면 밥 중독 이렇게 되는 것처럼 정신과적인 질환이 되는 것처럼 다른 것들도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걸 완전히 중단했다가 이제 다시 행위는 이제 정상적으로 한다. 그게 목표가 되겠어요. 아예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중단을 하는 기간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그걸 그럼요. 계속 해나가면서 의미를, 중단하는 기간이 있죠. 그리고 중단하는 마음의 변화가 있고. 그래서 그 마음의 변화가 이게 앞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돼서 그게 딱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자연이 돼요. 보통 사람처럼 되는. 빠져. 충동도 그렇다는 거죠? 성중독도. 네. 아예 안 하는 기간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 그런, 다음에, 네. 그런 기간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마음의 변화가 완전히 바뀌는 거니까, 그 다음에는 예,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겠어요. 음,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다들 수고하셨고요. 우리 기념사진 한 장 찍겠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오늘은 뭐, 말씀은 별로 없었고, 제 설명만 많았네요. 자, 한번 찍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오전 공부하느라 수고하셨고요. 우리 또 다음 주 목요일 오전에 오후 강의도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7 사례를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6 했죠. 7. 다음번은 8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성역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독의 문제, 또 다른 문제들도 다 잘 해결할 수 있는 좋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고, 또 그렇게 성경적인 것에 지혜를 얻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